네, 닷새 동안의 징검다리 연주가 끝났습니다. 다들 어제 어린이날은 봉사 잘 하셨나요? 네. 우리 통일부 장관님만 봉사 잘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국민 모두가 가족들과 함께 잠시나마 행복한 충전 시간을 가졌기를 바랍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내일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1987년에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 년 동안 제자리 걸음입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이 변했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럼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헌법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동시에 전면 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또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 이런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 이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그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죠. 그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를 하겠다,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비상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자, 이건 누가 반대할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또 5.18이 다가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 국민이 맡긴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칼로 국민을 살상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한 광주 5.18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5.18 때가 되면 누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부마행정 정신도 넣자. 누가 반대합니까?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하죠. 근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습니다. 그럼 왜 반대합니까? 말이 안 되죠. 지방자치를 강화하자,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일입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는 이 헌법 개정안에 표결이 내일 이루어집니다.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이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들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취하는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죠. 헌법에 대한민국의 가장 고위 규범의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지리적 또는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때문에 모두가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뽑아서 그 대리인들이 공동체 모두에 관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선거제도 아니겠습니까? 잘 뽑아야죠. 그러려면 이 선거권을 가지는, 선택권을 가진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 의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가짜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또는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든지 돈으로 매수한다든지 권력을 가지고 개혁을 한다든지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거인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관한 후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에 의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에 경찰, 검찰 그리고 감사, 선관위 이 기관들한테 이런 당부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소위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 예를 들면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서 흑색 선전을 하는 행위 또는 금품을 살포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또 하나는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 행위죠. 이 범죄들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하나 문제된 게 있던데요.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산림청 청장 나오셨어요? 예, 있습니다. 네. 저 산림청 지휘기관이 농식품부죠? 예, 그렇습니다. 산림 훼손이 된 경우에 그 복구공사를 무슨 위탁을 입찰을 해서 맡겼더니 엉터리로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가 다 죽었더라. 근데 복구시키려고 예를 들면 하자 보수시키려고 했더니 회사는 다 없어졌더라.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년간 계속된 일인데 왜 산림청이나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몰랐을까? 또 혹시 알고도 조치를 했는데 왜 조치 내용이 이렇게 부실했을까? 지금 어떤 언론에서 이걸 열심히 보도하고 있던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례죠, 사례. 그 얘기를 하자는 것만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이런 얘기 한번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각 부처청 단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들을 발굴하고 또 시정하고 필요하면 대책도 세우고 하라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죠. 뭐 미래를 향해서 더 나은 비전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일을 잘해 나가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원래 하고 있던 일 중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던 엉터리 또는 부실한 또는 효율이 떨어진 일들을 발굴해서 그건 없애든지 바꾸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제들 그런 아이템들을 좀 발굴을 해라라고 했는데 잘하고들 계시겠죠? 대답이 없어요, 별로. 예, 국조실에서 예, 네. 국무일차장입니다. 네. 국조실에서 전부처 그걸 받아서 지금 총괄 TF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이미 다 받았어요? 네, 그렇게 빨리 되기는 어려울 텐데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걸 보고도 발견을 못해요. 보고도 모른다니까요. 제가 전에 예를 한번 들었잖아요. 좁은 골목에 이렇게 화단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배추 심어 먹고 대파 심고 가는데 그 보고도 그게 문제인 줄 몰라요. 왜? 하도 오랫동안 그대로 계속됐으니까. 왜 보고도 저건 원래 있던 거지. 그런데 이거 원래 잘못된 거죠. 오래 방치됐다는 이유로 거의 정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른 시각을 가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원래 있던 사람은 그냥 당연히 있던 거니까 정상으로 보이죠.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듣든지 아니면 뭐 현장을 솔직히 실제로 가보든지 아니면 전부 다 모여서 한번 정말 다 우리가 좀 비판적 시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의 문제를 한번 찾아보자 하고 해서 다 털어보든지 뭐 어떤 뭔가 이런 기존에 해왔던 것과 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다 헛스윙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시간을 제가 아까 비서실장한테 6월 중순 정도까지 해보는데 어쨌든 한 달, 한 반 정도 지금까지 한 달은 됐을 텐데요.
그 사이에 좀 색다른 시각으로 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산림청각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몇 년 동안 했는데 넘어왔잖아요, 지금. 왜 그걸 언론이나 소위 비판적인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료 수집을 요구를 해서야 비로소 발견합니까? 그 제가 처음에 내가 취임 초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야당에게 고맙게 생각해라. 언론에게 고맙게 생각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못 보는 것도 찾아주거든요. 그 전에 제가 이 지시도 해놨는데 나중에 한번 점검할 겁니다. 그 야당이든지 언론이든지 시민단체든지 무슨 전문가든지 지적했던 것들이 어떻게 시정되고 있는지 그 하고 계시겠죠, 다들. 언제 지적된 건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이렇게 시정했다. 이런데 시정을 못하다. 아니면 지적이나 보도가 이런 게 오히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죠.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원래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된 것은 그 결과 보고를 국회에 하게 돼 있죠, 아마. 뭐 그러니까 나름대로 확인했을 겁니다. 근데 언론이나 민간에서 지적된 것 또는 민원의 형태로 제기된 거 이런 거를 체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막 정부에 연간 천수백만 건의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거 정말 보물창고 같은 겁니다.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하지만 뭔가 행정개혁을 하겠다, 좀 문제 있는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시각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그거 되게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쨌든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고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서요. 꼭 국민이 이런 개별화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하면 그게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면 모르겠지만 상당수는 구조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건 고맙죠. 그걸 뒤져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잔뜩 들어있어요. 얼마나 좋아 그게. 보물창고 같은 거라니까요. 그 민원이라고 한 민원, 특히 집단 민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저한테 막 개인적으로 이거 문제입니다 그러고 보내주면 제가 가끔씩 메시지로 밤늦게 보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거 고맙더라니까요. 지적해 주니까. 내가 모르는 거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기회죠, 기회. 어쨌든 그런 새로운 좀 시각으로 각자가 맡은 부처청이 맡고 있는 일들을 또 장관이나 이게 위원장이 다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으면 다시 또 차관이든 실국장이든 또 과장이든 밑으로 내려갈 텐데 그 사람들한테도 제가 하는 얘기를 똑같이 나누면서 생각도 바꿔서 일선 실무자들까지도 내가 맡고 있는 일 중에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어. 적당히 넘어갈 게 아니고 그래서 가장 말단에서 실무자가 제일 중요해요. 실무자한테 말을 하게 해야지. 말을 들어야죠. 그런 기회들 좀 많이 가지세요. 그래야 나라 살림이 바뀌죠. 우리가 무슨 뭐 기존의 다른 공직자들이 하는 거와 다른 완전히 무슨 초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뭔가 더 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가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초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관심을 통해서. 그래서 각자가 맡고 있는 좀 비정상적인 또는 비효율적인 일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그걸 교정하는 거예요. 손발이 좀 바쁘겠죠. 콩알 모으듯이 하자. 획기적인 한 방은 없다. 작아 보이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진짜 성과를 내는 일이고 이 큰 변화를 만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거 비정상의 정상화라든지 비효율의 효율화 이런 문제는 오늘 산림청 사례를 계기로 한번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하죠. 그리고 이거 대책을 만들 때 그 산림청도 내가 그 국무회의 방에 말씀하신 것도 다 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뭐 행정 제재 뭐 형사 제재 여러 가지 있죠. 근데 행정 제재는 이미 효과가 없잖아요. 아니 회사 새로 만들어 가지고 벌떼 입찰하듯이 해가지고 한 다음에 회사 없애버리고 또 가서 딴 muntu 만들고 그 언론에서 보도 잘했던데 표를 만들어서 봤더니 이렇게 임원들 뭐 이런 거 쫙 표를 만들 수 있잖아요. 요즘은 그거 너무 쉽거든요.
그 표를 만들면 이게 똑같은 사람이 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몇 명이 해, 몇 명이. 전에도 내가 경기도에 무슨 부동산 그 쪼개기 투기하는 거 있잖아요. 막 땅 사가지고 쪼개가지고 팔고 나 도망가고. 그것도 다 법인 뒤져가지고 다 해봤더니 똑같은 몇 사람에서 회사 만들어 쭉 하고 있더라고. 표 만드니까 몇 사람으로 쫙 집중이 돼요. 이거 언론들도 다 하는 걸 왜 정부 부처는 못 하겠어요? 그 행정제재를 아무래도 소용없죠. 새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소용없고 형사제재 그 바지 사장 내세워가지고 그 조사받고 뭐 벌금 해봐야 벌금 몇 푼 나오고 그걸 또 바지 사장 내서 또 만들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것도 몇 년씩 걸리고 그리고 그 사이에 온갖 부정 비리가 발생하죠. 막 로비하고 막 정치인 쫓아다니고 그게 부정부패 원인이 되잖아요. 제일 깔끔하게 얘기를 하는 거 돈을 뺏으라니까요. 입찰할 때 입찰 보증금을 확 올려요. 보증금을 확 올려가지고 낙찰된 회사를 다 뒤져요. 그 진짜 사무실이 있는지 직원이 있는지 페이퍼 컴퍼니인지 확인해가지고 만약 페이퍼 컴퍼니고 부정부패가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보증금 몰수한다고 해보세요. 그 누가 그 가짜 회사 만들어 입찰하겠어요? 경기도에도 입찰이 하도 뭐 많다 뭐 수백 대 1 그러길래 이거 했더니 40%가 순식간에 줄어들더라고. 걸리면 돈 뺏기니까 이거 왜 하겠어요? 그거 아예 못하게 만들어 버려야지. 어쨌든 이런 것들도 좀 혼자 생각하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자주 해야 돼요. 민간인들도 좀 모으고 뭐 하면 아이디어 많잖아요. 또 황당무계한 소리를 해도 막 칭찬해주고 그래서 그래야 돼요. 그러면 얘기를 안 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러면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말을 안 해 그다음부터. 왜냐면 상사들이 무섭거든요. 막 유인해가지고 격려해주고 쓸데없는 소리 하면 기발한데 이러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석들이 들어있습니다. 하여튼 경제적인 손실이 되게 하면 아무도 안 해요. 왜 다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실질적인 대책을 좀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게 행정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데 말하면 진짜 하더라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야 돼요. 말하고 흐지부지 하던데 이렇게 하면 영이 안 써요. 그래서 말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저도 그 점은 분명하죠. 제가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체크합니다. 전에 이거 한 거 어떻게 됐냐고. 물론 가끔씩 좀 늦어지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당연히 잘 아시겠죠. 업무 지시하고 이러면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계곡 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행안부 장관님. 3월 말까지 한다 그랬죠 원래. 예. 아직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아니 그 제가 보고받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네네. 3월 말까지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그다음에 지금 지금부터 감찰을 해야지. 전국적으로 감찰을 시작했습니다. 5월 초부터. 예. 발견할 수 있는데 발견을 안 했다든지. 830몇 건이었는데요. 그 대통령이 말씀 주신 4만 건이었다면서. 33,3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다니까요. 이번에는 항공사진, 위성사진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네. 또 AI 기술까지 동원해서 전국을 싹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러십시오. 이게 국정의 신뢰에 관한 문제예요. 권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또 적당히 넘어갔네 이러면 뒤에서 욕해요.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요. 비읍시옷하면서 욕해요. 네. 절대로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일종의 바로미터 같은 거에서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사람이 많아요. 단속을 했다는데 진짜 없어졌나?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가던데 가서 확인한단 말이에요. 진짜 제대로 하나? 그러면 이제 여름 행락철 오기 전에 그렇죠. 1차 감찰을 하고요. 행락철 시작되고 나면 2차 감찰을 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도
전국적으로 보면 아니 국토를 모두의 것인 국토를 가지고 자기 혼자 돈벌이 한다고 폐쇄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온 국민이 화나잖아요. 예를 들면 전에 저기 남원인가 어딘가 그 우리 네네. 토론할 때 어떤 분이 말씀하셔서 그 단속해봤더니 불법 시설 운영하는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불법 다리를 놓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럼 황당해.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그 다음에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감사 결과가 왔던데. 감사해서 지금 그 고발 조치도 하고. 그러니까. 예, 예. 근데 그런 거는 징계하는 건 별로 효과가 없다니까요. 네. 왜냐면 그 이상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해야지 그런 거. 공무원 자리를 더 이상 못하게 만들어야죠. 예. 그거 명확한 배임죄던데 현행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개국 정비도 일정한 시한을 정해서 체크를 하고 그 결과 보고를 저한테도 제가 국정상황실장 어디 있어요? 그거 받았어요? 개국 정비 2차 단속한 거? 못 받았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저기 정무의 예. 어디? 자치발전 비서관 아 그래요? 언제쯤 주셨어요? 그 4월 중순경에 취합해서 보냈어요. 그래요? 네네. 그 여하튼 우리 그러면 청와대 안에 약간의 정보 소통에 문제가 있나 본데 한번 국정상황실장이든 비서실장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네. 네. 어쨌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제가 전에 얘기한 대로 첫 번째는 옛날에 하던 대로 한 거고, 아이 뭐 보고하라니까 생생용으로 몇 개 해서 한 개 880 몇 개였죠. 네네. 제대로 한다고 한 게 33,000 몇 개였다. 예, 예. 그거 말고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어떤 공직자가 그거를 방치했나 거기에 중점을 둬가지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여기 경찰 필요하면 다 직무유기로 다 수사하도록 하고 예. 법무부도 좀 신경 쓰고 검찰도 신경 쓰고 하십시오. 그 그래서 이번 여름 전에 다 정비를 끝까지 하여튼 요거는 마지막 한 개 남을 때까지 네네. 행가부 장관께서 가끔씩 가보세요. 예, 저도 불시에 그 방문할 가보면- 점검을 할 계획이고. 가보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은 없어도 행락철 되면 또 만들겠죠. 장사할 욕심에 또 설치가 됩니다. 그다음에 즉시 철거는 하고 있어요. 그거 저기 개고장 올 여름에 보내고 올 가을에 철거하면은 내년에 다시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예, 벌금 500만 내. 그거 못하게 바로 정비할 수 있게. 그냥 시설만 철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설을 설치했던 데가 대부분이 뭐 이 평탄화 원상복구해야 되겠지. 그걸 완전히 재자연화하는 데까지 네.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조적인 데는 지원을 하더라도 정비하는 걸 도와주도록 하시고요. 네네. 네. 무조건 단속 일변도가 아니라 좀 탈출할 수 있게 네네. 지방정부하고 협력하고 필요하면 정부의 예산 지원을 좀 해줘도 좋은데 뭐 탐방로 정비하고 정상적으로 사는 거는 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국정을 맡은 지가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그동안 다들 열심히 잘해 주셨어요. 잘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또 1년 정도가 지나면서 이게 또 관성화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여러 가지 정말 엄청난 일들 중에 부수적인 작은 일처럼 보여도 이 작은 일들에 그 인생이 달려 있는 국민들이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씩 있어요.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일. 민원 각별히 챙기시고 얘기 나온 김에 지금 민원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들을 좀 강구는 하고 있나요? 민원이 없는 부처가 없을 텐데 하여튼 민원을 이거 귀찮은 거 막 처리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는 고마운 당사자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국정의 상대다. 실제 그렇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 임기가 끝나는 때쯤에는 민원이 절반으로 3분의 1로 줄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반복 민원들은
설명을 하든지 해결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죠. 방치하지 말고. 평생 민원 때문에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정부가 불친절해서 그렇다니까요. 시간 충분히 내고 설명 설득하고 안 되면 뭐 다른 수를 내더라도 이렇게 끝내야지. 그 되지도 않을 또는 억울한 민원 가지고 평생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내가 보기 수십만이 넘을 거야 아마. 네, 이상입니다.